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팔품사 가게도에서 장남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이란성 쌍둥이의 첫 번째 아들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 짧게 제가 두 가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핵심만, 엑기스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정말 똑똑하고 좋은 이런 영어 선생님들이 만드신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고 꼭 머릿속에 나머지 것들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책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법책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라든지 없으시면 새로 하나 사셔서 인터넷에서 구매하셔서 이렇게 책이 하나 있는 게 좋아요.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예문들은 다 감수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검증된 예문들이 있는 책이 하나 있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역할은 제가 만든 팔품사 가계도 안에서 여러분들께 팔품사 5구 3절과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문법의 핵심 뼈대를 만들어 드리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란성 쌍둥이의 첫 번째 오빠, 즉 남자 장남이죠. 그 역할인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는 말 그대로 모양이나 상태 이런 것들을 형용, 딱 이렇게 모양을 꾸며준다고 해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해서 형용이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거를 나타낼 때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뭐냐면 사람 또는 사물이 되겠죠. 그 존재 자체가 없으면, 이걸 형용할 대상이 없으면 형용사의 존재 가치는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팔품사 가계도에 있어서 두 번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세대 부모 세대에는 명사 상당어구, 즉 명사 대명사가 바로 명사죠. 명사 그리고 동사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나머지가 바로 형용사 부사가 두 번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형용사의 존재 이유는 바로 명사 수식에서 발달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형용사 뭐죠? 말 그대로 형용하려면 대상이 필요해야 된다. 대상이 존재인데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주인공. 1세대에 있는 부모, 즉 아버지죠. 장남은 태어나면 누구 따라서 목욕탕을 가죠? 아버지나 삼촌을 따라 목욕탕을 가죠. 바로 명사나 대명사 따라 목욕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졸졸졸 따라서 그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죠. 이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 상당어구, 명사나 삼촌인 대명사 상당하는 이런 어구들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식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꾸며준다는 말이에요. 쉽게 풀어다 쓰면 형용사는 바로 명사, 대명사, 즉 명사에 상당하는 말이나 어구 등을 꾸며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하는 말이란 뜻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문법책에 보시면 이런 종류가 정말 거의 10가지 가까이 있습니다. 수량, 상태, 성질, 날씨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각자 문법책 보시고 시간이 나실 때 가지식으로 이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뼈대를 잡는 데는 전혀 무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형용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으니까, 존재 이유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만 알면 되겠죠. 바로 function, 기능입니다. 딱 두 가지로만 쓰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명사 상당 어구를 수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cute baby 같은 거죠. 베이비가 명사죠. 아기라는 명사입니다. 아가야, 아기입니다. 이 명사를 수식하려면 뭔가 설정해줄 말이 필요하겠죠. 명사란 본디, 아버지 세대의 이 명사 자체는 말 그대로 모든 단어를 얘기하는데, 이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명사라고 하는데, 이런 존재 자체는 태생적으로 수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라는 말을 두고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각자 있으시죠? 귀여움부터 시작해서 사랑스러운, 정말 너무 에너지가 많은 여러 가지 각자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본래적으로 명사를 떠올리게 되면 그와 커플링 돼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 명사를 설명해 주는 말, 즉 설명해주는, 한글로 받침이 니은이 들어가거나 리을이 들어가는 예쁜, 아름다운, 귀여운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바로 형용하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러니까 cute라는 뜻은 귀여운이라는 뜻이죠. pretty, 예쁜이라는 뜻이죠. cute baby,
baby라는 이 한 단어를 명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앞에서 그냥 수식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냥 어려운 한자어로 각각의 문법적인 좀 다르게 적겠지만 전치수식이라고 합니다. 앞전자에 놓을 치자를 씁니다. 앞에 놓여서 명사를 수식한 데서 전치수식이란 말을 씁니다. 뒤에 전치 명사수식이란 말은 없어요. 왜? 본래 형용사가 뭘 때문에 존재한다?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굳이 명사수식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수식한다, 꾸며준다, 누구를 생략된 말은 뭐다? 명사상당어구라는 말이 생략된 겁니다. 이 장남은 아빠와 삼촌만 따라서 목욕탕을 갑니다.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첫 번째가 바로 명사수식이었다면 두 번째, 보어 역할입니다. 문장 안에서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SVOC, 제가 나중에 강의 드릴 SVOC 문장 강의에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SVOC 이 네 가지 구성성분, 즉 이건 각각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S는 주어, V는 동사, 그리고 O는 목적어, C는 보어 자리를 말하는데 이때 SVOC 중에서 이 C 자리, compliment라고 하는 건데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 보어 자리에 위치합니다. 보어가 들어가는 문장의 5형식은 각각 뭐가 있죠? 바로 2형식과 5형식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이 정도 기본은 갖추셔야 됩니다. 문장의 5형식이 5초 안에 다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1형식 SV, 3형식 SVO, 5형식 SVOC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독해의 핵심입니다. 읽을 수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어요. 언어가 원래 그렇습니다. 인풋의 영역이 있고 아웃풋의 영역이 있는데 인풋의 영역이 바로 읽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문법의 기본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면 읽는 것과 듣는 게 되지 않죠. 그러면 백날을 해봐야 아웃풋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웃풋의 영역은 글로 쓰는 것과 말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크게 두 가지 아웃풋밖에 없어요. 글로 표현하는 것, 말로 표현하는 것. 그렇죠? 인간이 인풋을 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듣는 것과 눈으로 읽는 것. 그래서 이 위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눈, 코, 입, 귀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법의 4대 영역에서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이 4대 영역의 공통 영역 문법이거든요. 이 영어의 이 공통 영역 문법인데 이 문법의 핵심은 바로 팔품사 5, 3절과 문장의 5형식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5형식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머릿속에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있지 않다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강의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시고 그것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딱 1시간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 어떤 영어도 당신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상 누각이에요. 이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그거 보시고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보시고 다시 이걸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어가 들어가는 문장은 문장 형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2형식과 5형식밖에 없습니다. 2형식은 SVSC 주격 보호라는 소리고 5형식은 SVOOC 목적격 보호라는 소리입니다. 보호라고 하는 말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보충해주는 말이란 뜻입니다. 이 말 어자는 한 단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품사에서. 한 단어로서 이렇게 보충해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충할까요? 뭘 보충해줄까요? 방금 이 형식은 주격 보호고요. 목적격은 목적격 보호였습니다. 5형식은. 주어든지 목적어든지 둘 다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명사 자리입니다. 원래 명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더 풀어서 쓰면 결국은 또 한 번 명사를 보충해주는 말로 쓰인다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는 명사를 앞에서 바로 수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명사를 뒤에서든지 보호 자리에서 이렇게 보충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이 형식. I am a student. 나는 이다. SV가 나왔고 뭔데? 라고 묻게 되는 거죠. 나는 이다. 뒤에 뭐뭐이다라고 끝났기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보충할 내용이 빠진 거죠. I am만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건 본래적으로 태생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비동사 자체가 무슨 상태에 있다 또는 무슨 상태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를 따라가 보십시오. 나는 이다. 뭔데?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 존재 자체를 설명해 줄 말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형용할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어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A student. 이건 명사를 썼네? 이 명사조차도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예문을 바꿔서 형용사로 바꿔볼게요. I am happy 같은 거. 나는 이다. 어떤 상태인데?
행복한 상태이다. I'm happy. I am happy. 같은 게 이 형식입니다. 5형식까지 굳이 예문을 들지 않아도 이 자리 보호 자리에는 결국 답지를 얘기하자면 제가 나중에 강의할 거지만 명사와 형용사 둘 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m a student, I'm happy 둘 다 답입니다. 명사를 넣든 형용사를 넣든지 여러분 마음입니다. 아무거나 넣으면 무조건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미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이게 문법에 맞는지를 떠나서 의미론적으로 원어민들이 쓰는 말인가 그건 나중에 문제니까 각설하고 지금은 문법 수업이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보호 자리는요. 명사랑 형용사 둘 다 아무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자, 첫 번째 지금부터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형용사의 또 다른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명사 수식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보호에만 쓰이는 게 있고 둘 다 쓰이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cute baby처럼 오직 명사만 수식하는 이렇게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책에서 이런 걸 한정용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리밋했죠. 한정을 해버린 거예요. 베이비는 베이비인데 어떤 베이비인지를 한정해서 설명해 준다 해서 이런 걸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넣으셔도 되고 머릿속에 안 넣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 cute라는 말은 명사만 수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cute라는 것은 또 보호 자리에 쓰일 수도 있어요. The baby is cute. 그렇죠. 보통의 형용사는 이렇게 명사 수식하거나 한정용법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밑에 이렇게 보호 형태로 쓰이는 이런 것들을 서술용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부터 직독직해가 되죠. The baby is cute. 아기는 이다 귀여운. 앞에서 직독직했죠. 뭘 꾸며준 게 아니죠. 뒤에 명사가 나와서 바로 꾸며준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서술적으로 표현했다 해서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형용사의 두 가지 용법이에요. 한정용법, 서술용법. 이게 지금 1번, 2번에 제가 설명드린 건데 이 용어가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굳이 처음부터 설명 안 드렸습니다. 그런 건데 이 한정용법만 되는 게 있고 이 2번에 서술용법만 되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따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바로 문법책을 사시거나 유튜브나 네이버에 치셔서 그것만 따로 필기해 두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 이유를 물어보시면 이거는 그냥 원어민들이 그렇게 써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나라 시간 얘기할 때 아니면 또 무슨 관례상 얘기할 때 그거 그냥 관례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그런 거야. 외국인들이 무슨 질문했을 때 한글로 무슨 질문했을 때 이거 왜 그런 거야? 한국말 왜 이렇게 써야 돼? 높임말 왜 이렇게 은는이가 이렇게 해서 단아가로 써야 돼? 그럴 때 설명 잘 못하겠죠. 그게 관례거든요. 그게 우리 문화니까 그냥 그렇게 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없어요. 그냥 형용사인데 어떤 거는 1번으로만 쓰고 어떤 거는 2번으로 쓰고 어떤 거는 같이 쓰는 것도 있어요. 대신 같이 쓰면 뜻이 달라져요. 그 예를 제가 하나씩 들어줄 텐데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제일 유명한 게 main입니다. main. This is main building. 그렇죠. main은 주요한이란 뜻이에요. main building. 그렇죠? 주요한 빌딩 아니면 건물로 따지면 본관, 신관, 구관 이렇게 쓰는 본관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다 메인 빌딩, 빌딩을 바로 꾸며졌죠. 1번 한정적 용법으로 쓴 겁니다. 메인 빌딩이다. 이 메인은 절대로 보호로는 2번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This building is main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런 말을 언뜻 쓸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시죠?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뒤에 메인 이벤트라든가 메인 빌딩이라든가 메인 캐릭터라든가 반드시 뒤에 명사가 따라왔을 겁니다. This is main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This is a main dish. 음식점 가도. 그래서 main은 이 1번 자리로 밖에 쓰이지 못합니다.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돼요. 앞이나 뒤에. 자, 그러면 2번만 되는 것도 있어요. 2번만 되는 거는 바로 ready 같은 거예요. I'm ready. I am ready. 준비된. 나는 이다. I am. 나는 이다. 뭔데. SB까지 얘기했으니까 잠깐 쉬고 뭔데. ready. 준비된. 준비된 상태이다라는 걸 형용해 주는 거예요. 나라는 게 준비됐다는 걸 보충 설명해 준 거죠. 이 형식이죠. 이 ready를 1번으로 써볼까요? 준비된 사람.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I am a ready person. 이렇게 쓰나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업 면접 보러 갔는데 난 준비된 인재입니다. 이 회사에 꼭 필요한 I'm a ready person for this company. Then you're gonna have to hire me. 뭐 이렇게 쓰나요? 아니죠. 절대로.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없으신 이유가 이렇게 ready라는 말을 절대로 보호로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정형 용법인 1번 ready person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이 ready는 오직 보호로만 쓰입니다. I'm ready, you are ready, it is ready 이렇게밖에 못 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 둘 다 쓰이는 것도 있어요. 둘 다 쓰이는데 대신에 이때는 뜻이 달라지는 거. 통상적으로는 둘 다 형용사가 이렇게 1번, 2번 다 되지만 뜻이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제가 강의하는 게 정말 짧은 건데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뼈대입니다.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중요한 게 late 같은 거예요. late. 여러분들 late를 뭐로 쓰죠? You're late. I'm late. 늦은 이라는 보호로 쓰시죠. I am late. You are late. 다 주어 동사 다음에 보호 자리에 쓰시거든요. 근데 이걸 형용사로도 쓰면 돼요. 대신 형용사로 쓰면 뜻이 달라져. 이게 바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I have a late mother. 이게 뭘까요? 나는 가지고 있다. 뭐를 가지고 있다? Late mother이에요. late. 돌아가신, 이미 고인이 된 이런 형용사입니다. mother 앞에 쓰여서 바로 꾸며졌죠. late mother. 늦은 거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쓰면 뜻이 파생이 돼서 이미 고인이 된 돌아가신이라고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쓰이지만 뜻이 달라지는 것까지 외워주시면 완벽해집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형용사는 명사에 상당한 어구를 꾸며주기 위해서 태어난 팔품사 가계도에서 첫 번째 장남이고 말 그대로 명사 상당 어구니까 명사, 대명사,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 등등등등 접속사의 명사 자리라든지 이렇게 명사에 상당한 어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종류는 많다. 그렇죠? 그리고 쓰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정용법, 하나는 서술용법이다. 한정용법은 바로 꾸며주는 거. 서술용법은 문장에서 보호가 되는 것, 즉 2형식, 5형식의 쓰임 형용사를 서술용법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 두 개가 다 되지만 뜻이 똑같이 다 되지만 1번만 되는, 즉 한정용법만 되는 형용사도 있고 또 2번만 되는 서술적 용법만 되는 형용사가 따로 있고 둘 다 되지만 이때 뜻이 방금 late처럼 달라지는 형용사가 있다더라. 이 세 개만 딱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셔서 딱 정리해서 이것만 넣으시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2부에서 바로 다음 형용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형용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